2019년 2월 8일 복합산업 지하에서 10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올라타기 라는 제목으로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 황금돼지해는 바텀 피싱의 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수하면서 1월 효과 실현됨. 1월 효과 2월에도 이어질 듯.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하여 이머징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외국인 매도에 빌미로 작용하면서 하락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4일 미국 경제학회 AEA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함에 따라 올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에서 동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 문구를 넣지 않았으며 향후 금리 결정에서도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화 긴축의 일환인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글로벌 자금의 이머징 시장 유입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 한 해 달러 대비 위안화가 8% 넘게 하락하였는데 올해 1월 한 달간 위안화가 값이 2.4%나 절상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도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월 30에서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지속된 위안화 약세 기조가 반전됨에 따라 향후에도 위안화 절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머징 주식시장의 경우 향후 달러 강세 흐름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지난해 이미 과도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4조 500억 원, 코스닥 660억 원 규모로 순매수하였다. 이에 힘입어 지난 1월에 코스피 지수는 8.3%, 코스닥 지수는 6.1% 상승하였다. 한편 올해 1월 G20 국가의 대표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중 코스피 상승률은 아르헨티나 19.92%, 터키 14.02%, 러시아 13.63%, 브라질 10.81%, 사우디아라비아 9.36%, 캐나다 8.5%, 코스피 8.03%, 이탈리아 7.67%, 미국 7.16%, 코스닥 6.03%, 독일 5.81%, 멕시코 5.63%, 프랑스 5.53%, 인도네시아 5.46%, 유럽연합 5.26%, 호주 3.99, 일본 3.79, 중국 3.63, 영국 3.57, 남아프리카 공화국 2.69, 인도 0.52% 등이다. 결국에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우리나라 주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기대감 등으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등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2월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 2.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주식시장 아싸도 인싸가 될 수 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주가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투자, 경기 사이클, 트렌드 등 여러 가지 변수 등에 대하여 기업이 타이밍 있게 적응 및 대응하지 못하면 어느 시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소외주로 낙인 찍히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거나 시간을 두고 트렌드 등에 적응 및 대응하게 되면 그런 기업의 경우 실적이나 성장성 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고점 대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커지면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경우는 그 하락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올해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SK네트워크스가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말 주가 저점 바닥에서 현재 2월 1일까지 45.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 관련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익 추정치 하향 및 주가 하락 등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골드만삭스, 램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그동안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바텀 피싱 할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올해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큰 제목 두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을 쏘아 올리다. 1.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구체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될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에 이르며 이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사 2110개의 14.1%에 달한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서한 발송, 비공개 혹은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주주 제한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 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하여 하위 등급에 해당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비공개 대화, 공개 서한 발송,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이 밖에 기금 투자 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금이 투자한 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여부 및 시기를 함께 결정한다. 또한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하여 공시 여부 및 시기를 조정한다. 두 번째 제목,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재벌 개혁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접근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는 사주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진칼, 대한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한진그룹 중 한진의 경우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에서는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중 배당 성향 하위 기업, 보유 비중 상위 기업으로서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배당 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여기까지 큰 제목 2개였고 그 뒤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